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재테크 기초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테크의 이유는 은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테크의 진짜 목적이 왜 은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은퇴 기준의 설정, 그리고 지금 내가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목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단계별로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 없이 가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재테크의 목적이 왜 은퇴니? 여러 개가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각 세대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20대는 결혼일 거고요. 30대는 주택 마련, 40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양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50대 중반 정도 가다 보면 그때 돼서 이제 나 은퇴 준비 어떡하지? 노후 준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것들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용한 자금에서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결혼인데 좋은 데서 해야지,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봐야지, 좋은 가전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비교라면 불행해진다 라는 말도 있지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현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어디 지역에 집을 샀다던데, 어느 브랜드를 샀다던데, 몇 평이라던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자금을 가용한 한 최대한 끌여서 모두 그곳에 투자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던 재테크는 안 되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자, 차를 사려고 재테크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근데 보세요. 집을 사는 것도 사실은 재테크를 하시는 이유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월세를 기준으로 주거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21년, 22년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어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요, 우리가 거주를 한다라고 치면 한 2.6%에서 2.7% 정도가 월세가 책정이 됩니다. 그럼 보증금 없이 한 해 2,400만 원 이상을 월세로, 주거비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제외하고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다면 사실 집이 없어도 괜찮죠. 그런데 이런 물가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은퇴 준비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있으세요. 건물주, 그죠?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것 또한 은퇴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다 은퇴의 기본 베이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주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 제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편성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기준 설정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원금 훼손 없이 쓰려면 1%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42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금을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그냥 집에다 쌓아놓을래. 그리고 65세 때부터 난 350만 원씩 뺐을 거야 라고 하면요, 14억 7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하세요. 100세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2% 은행에만 맡겨볼까요? 그럼 10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5%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요, 6억 9천만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와, 10억 5천. 근데 10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의 착시 효과에서 상위 10% 정도 가지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지금 말하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 정도도 높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좀 이따 더 줄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금들이 있어요. 그쵸? 준비된 자금들을 가만 보면, 자, 지금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OECD의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도 내고 있고요. 퇴직연금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소득공제를 위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또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평균 지금 가입된 소득대체율을 보면 4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53%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집을 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53%를 집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65세 기준으로요,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 집의 감정평가액의 0.24% 정도가 월에 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115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4억 7천 정도 되는 집이 있으면 됩니다. 그쵸? 예. 집이 이렇게 딱 있으면 되는데, 보실까요? 그러면 난 준비가 다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물가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준비가 됐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거 보면 노후생활 적정생활비가요, 2018년 대비 2024년으로 오면서 연에 7%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69만 원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세이신 분이 35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가 3%씩 올린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038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처럼 7%씩 계속 오른다 그러면 3,939만 원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시나요? 그쵸? 이게 너무한 숫자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요,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80원 올라서 90원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버스비가 1,500원 정도 하잖아요. 자, 그럼 35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공공요금은 쉽게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8.37%씩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뿅 가서 야, 나중에는 버스비가 1,500원씩이야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안 믿을 거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00원의 버스비를 내시는 거 어떤가요? 그냥 수긍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테크는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니케어 뉴스 챙겨보시고 투자 정보 그리고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목적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간 고객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보고 상담을 드리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이 없으세요. 목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그냥 쓰임이 생기면 그 돈을 거기다 써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사탕을 10개를 주고 이 10개를 열흘 동안 나눠 먹어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방법은요, 하루에 하나씩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열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돈도 목적에 맞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육군본부에 강의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군인분들 연금 받으시잖아요. 이 연금의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수익률이다, 국고의 보조다, 오랫동안 일하는 장기군속이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제일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군인분들 월급 받으실 때 월급이 다 나가고 그 중에서 군인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비용을 떼고 나서 월급을 줍니다. 공무원분들은 다 그러시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쪽에 가서 그 돈이 오랫동안 불어나니까 그분들 퇴직하시고 나면 작게는 300, 뭐 많게는 500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위한 돈, 은퇴를 위한 돈, 투자를 위한 돈들은 별도로 이렇게 계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지막 얘기로요, 단계별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부의 착시 효과와 현실의 함정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빠른 재테크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넣었다가 실패하면 뭐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면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죠?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절대 회복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은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퇴가 가까워지면 종잣돈은 작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 분산 투자해갖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다 보니 더 몰빵해서 투자하는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투자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가능한 투자 자산들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잃게 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실 땐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녀분들 태권도 보내보셨죠? 가면 처음에 흰띠 줍니다.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성장이 되면 뭐 노란띠, 빨간띠, 파란띠 이런 식으로 띠가 바뀌게 되는데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학년부터 시작해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물론 너무 천재라서 뭐 15살에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요 정도 비율이 슈퍼리치 비율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기초 체력을 올려가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수가 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가장 기초가 오늘 저번 시간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재테크의 가장 기본 준비는 은퇴 준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요 기초공사를 털을 깊이 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고수처럼 자산을 높게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고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리치가 되시는 그날까지 머니케어 뉴스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재테크의 목적은 모든 목적은 은퇴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나의 기준도 세워보고요. 나의 준비자금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왜 물가가 반영이 돼야 되는지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야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은퇴자금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